아비투스는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취향 또는 습관, 아우라라고 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2의 본성, 내가 속한 계층,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라고 하네. 1장은 아비투스가 삶과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고 전체적인 것을 설명했거든. 예를 들었는데, 점박이 하이에나는 강한 암컷들의 지위 아래서 최대 100마리에 이르는 하이에나들이 서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새끼들은 특권이 있지, 당연히. 사람도 마찬가지.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는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하라고 하네. 지위와 고별짓기 게임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기준이라는 것. 그런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니까.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차이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야.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는 상위 4%, 즉 매우 부유한 고소득 중산층 혹은 상류층 가정의 출신이라고 해.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부모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최고 대학의 경영학 전공보다는 근로자 직업 교육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고 하지.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최상층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작지 않다는 것. 최정상은 개인적 의식의 문제. 그래서 최정상이란 것은 사회적인 위치이든 인생의 성과든 만족감이든지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라고 해. 그러나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고급 아비투스라는 것이지. 그 첫 번째, 심리 자본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인간을 강하게 하는 심리 자본은 희망, 자신감,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을 말해. 정신력과 감정적 평온은 지속적인 발전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계를 짓는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실패한다면 회복 탄력성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야. 플랜 A가 실패한다면 플랜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알파벳은 아직 25개가 더 있다는 것이야. 쏘지 않으면 명중률은 0%. 결국 실행이 답이라는 것이겠지. 단련인지 보호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네. 나에게 너에게. 상류층의 심리 자본이라고 해. 이거를 내 삶에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지. 첫 번째,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절대로. 그리고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독습. 언제나 튀어나오는 잔소리 같지만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하라는 것.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니는데 그 끌려다니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 그리고 책임감. 중요한 것은 책임감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는 것.
내가 만일 은수저가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제력과 끈기를 배우고 실패할 용기를 가지라고 하네. 힘들겠지만 성공을 위한 좋은 훈련이라고. 과제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1순위지만 솔직한 자세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살며 감사하고 공감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 위로 오르려는 욕구는 욕심이 아니라 창의적인 불평이라고 하네. 그리고 문화자본을 말해. 문화자본은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하는 것이야. 일상에서의 가치관, 취향, 지적 관심으로 표현이 되고 책, 전자매체, 악기, 스트리밍 서비스, 예술작품, 스포츠 장비 등이야. 문화와 교양의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상류층과 똑같은 취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취향, 취미활동, 자발적인 인간관계 등의 문화 아비투스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해. 취향에도 대중적 취향과 허세 취향, 정통 취향이 있다고 하네. 중산층이 생각하는 좋은 매너란 서로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최정상 리그에서 저 경제의 꼭대기에서는 격식을 갖춘 태도로 기업을 대표한다는 것이야. 격식은 다른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점수를 잃는다는 것이야. 자연스러움은 자신감 아비투스가 생겼다는 증거. 최정상 리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첫 번째가 조용한 부야,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소비, 그리고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어쩌면 문화자본은 그냥 희망을 실천하는 능력일지도 모르겠다 하네. 삶을 더 높은 차원과 연결함으로써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해. 그리고 지식자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식자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 졸업장, 학위, 자격증 이와 같은 것은 고학력자의 시장 수요가 지식자본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 유익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꼭 필요하니까. 우리는 생각의 공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보보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러나 지식에서 자의식, 창의성, 실력이 자란다 라는 것이지. 지식이 많을수록 아비투스에 여유가 생긴다고. 가장 흥미로운 직업은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고 교육에 투여된 비용 대비 평균 10%의 이자가 직장생활 내내 매년 붙는다고 해. 위로 올라가는 문을 열려면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 대학 교육을 통해서 계층 간 차이가 줄고 세계관이 넓어지고 취향과 야망이 비슷해진다는 것이야. 이론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지식이 능력이 될 때까지 부단히 연습해야 한다고 해. 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사람만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전문가 아비투스에 익숙해진다고. 경제 엘리트는 다른 모든 엘리트와 가장 다르다고 하는데 아비투스와 인적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평범한 가정 출신의 신입이 최정상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경제라고 하네. 비판할 때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직접적인 지적은 신뢰를 깰 뿐 수용도 잘 안 된다는 것. 치밀하지 못한 전략적 실수는 보복을 당한다는 것이야. 탁월한 전문성은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것. 능력,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지,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최고의 능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 행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경제자본에 대해서 말하는데, 경제자본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이야. 돈, 주식, 부동산 자산, 기업 자산, 보석류, 금, 예술작품, 노령연금, 국민연금, 생명보험, 상속, 추후에 예상되는 자산,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돈만으로 행복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 다 알지.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자가용 안에서 우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돈, 관계, 의미, 이 셋의 조화가 중요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황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야.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돈이 주는 자유는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비투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행운과 우연은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 개인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나 돛을 펼쳐야지 순풍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열쇠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는 것. 부유한 사람은 거시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큰 그림을 보고 하루 이상 숙고한 뒤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네. 돈도 인격이 있다고 하지. 구매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 곳곳에 숨어있는 소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걸으라는 것. 이것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을 말해. 돈 관리를 프로젝트로 여겨라. 부자는 돈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라. 하찮은 저축금액 5,000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5,000원씩이 모여서 내가 은퇴할 때 손에 쥐게 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되느냐는 것이야. 부유한 사람은 남에게 자기의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네. 똑같이 벌더라도 나중에는 자산 수준이 충격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경제 자본에 있어서 다른 6가지 자본을 얻기 위한 소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 때문에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분별 있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무리하지도 말고 너무 소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넉넉한 통장의 잔고는 심리 자본을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추가 교육에 소비된 돈은 지식 자본을 늘린다는 것. 독서, 전시회 관람, 여행에 소비된 돈은 문화 자본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지.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면 돈은 들지만 사회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 좋은 옷, 휴양지는 경제 자본이 신체 자본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든든한 안전망을 위해서 저축하기, 오케이? 쇼핑 줄이기, 이것은 반드시. 돈은 신중하게 다루기, 절대적으로. 투자하기는 영리하게. 라고 말하네. 부모와 자녀는 다른 인생 단계에 있고 그래서 생활 수준 역시 다르다는 것 생각하라고 해.
위로 도약하려면 우선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야.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상류층은 보존하고 투자하고 늘린다고 해. 너는 어느 층이야?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물었어.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말이 왼발이 중요한지 오른발이 중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하네. 한쪽 발만으로 서 있기는 힘들다는 것. 그래서 문화자본, 경제자본 같이 나간다는 것이야. 그 다음 신체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입고 먹고 걷고 관리하는가를 말해. 건강과 외모, 체력, 젊음, 체중과 같은 생물학적 특징을 말하는데, 신체에 대한 것, 그리고 의식적인 문제, 신체와 정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야. 파트너 선정과 경력, 사회적 상승 때 작용하는 신체의 실용적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야. 신체 자본은 자연스러운 광채로 완벽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해. 신체와 정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라고 하네.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내면이 중요하지, 껍데기 그렇게 신경 써,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체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본이라고 강조를 해.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아비투스는 우리의 뇌뿐 아니라 얼굴의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 몸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해.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주의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적당히 느슨하게 또는 빈틈없이 단정하게, 노력, 과시, 지위 상징이 필요가 없어진 곳에 성공이 있다는 것이야. 좋은 옷과 세심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활기찬 아우라가 생기고, 이런 아우라는 균형이 잡히고 우수한 생활 습관과 관련이 크다는 것이야.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이야.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은은한 색상, 변함없는 고전 스타일, 천연재료, 절제된 장신구가 필요하다고 하네. 스타일이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언어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야.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주의를 드러낸다는 것. 최정상 리그에서 섬세한 관계 형식은 존중과 교양의 문제이고, 상호 존중은 자의식이 높다는 것. 새로운 환경에 소속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지나친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이 낫다고 하네. 그리고 말할 때 내용은 명료하게, 목소리는 정중하게. 큰 동물은 작은 동물에게 얕잡아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야. 상류층 자녀의 언어 아비투스는 주로 가족 식탁에서 섭득된다는 것.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특별한 존재다. 침착하고 여유로운 아비투스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기, 천천히 말하기, 신중하게 발음하기가 중요하다고 하네. 그리고 사회자본, 누구와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야.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적 명성, 신뢰, 정보, 결정권자와의 친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지.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 가족의 최초의 대졸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야. 상류층 가정 출신의 또래와 같은 사회 자본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예를 들면 대통령의 또는 장관들의 자녀들은 주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쪽 신분의 사람들, 하류층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수준이라는 거지. 사회관계는 회전 교차로와 같아서 먼저 진입해서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당신을 완성한다는 것.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면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야. 크랩 멘털리티 효과라는 말이 있어.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산채로 그냥 바구니에 던져 넣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 올라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높이 기어 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않는다면, 같은 계급의 누군가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박수갈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야. 아비투스는 전념되고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우리의 롤모델과 조금씩 닮아간다는 것이야. 위로 올라가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러나 위에 올라갔을 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지. 이미 그곳을 선점한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 있고 수직이나 수평이나 선 꺾이는 모든 계급에 있다는 것. 그들의 수준에 맞는 품위 있는 회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야.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적응을 중요시하고 집단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자를 더 엄하게 배제한다는 것이야. 출신을 빼고 보면 사회자본은 지식자본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소속과 끈끈한 연결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사회자본은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딱 하나만 말할 수 있다면 늘 도움이 되어라고 해. 노력하되 무언가를 돌려받게 되리라는 기대는 버리고. 확실한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수확하려면 먼저 무엇인가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지. 상류층의 높은 잠재력은 부모 형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관계망에서 나온다는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모가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았는가, 또는 자동차 기업의 아우디 전략팀에 앉았느냐 하는 것은 조카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사회자본은 직업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영향력을 원한다면 눈에 띄으라고 해. 첫인상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0번째 인상이라는 게 있네.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연출된 모습을 보여주고 즉흥적인 충동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지? 유명한 사람이란 유명해지려고 평생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검은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네. 위로 도약하려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중요해진다고 해. 그리고 여가 시간은 인맥을 넓히는 시간. 최정상 리그에서는 애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 과도한 열성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엘리트보다 더 엘리트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야.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맞추고 과도하게 열성적이지 않게.
그리고 과대한 기대 없이. 커뮤니티는 경력 쌓기와 관련된 시스템. 야망을 품은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고향과 같다고 하네. 성공한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순위의 목록에서 가장 위에 두라고 하네. 의도 없는 친절한 봉사, 이것이 최고 경영자의 코드라고 해.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감사, 가치 인정, 담백함,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관계, 소속, 다른 사람과의 연결은 필수라는 것. 최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권력이 많고 더 유명한 상태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각자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는 위치, 인생 성과,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어. 중간 아비투스는 멀리는 가지만 모든 곳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명확한 변화가 필요한데 다음에 9가지 개념을 대수해 보면서 내가 어느 쪽에 관련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네. 상승과 도약, 성과 추구와 성과 우위성, 분주함과 여유, 자기 홍보와 자기 확신, 비격식과 격식, 최고의 선택과 맞춤, 예측 가능성과 창조 욕구, 연결과 정박, 기회 잡기와 별따기. 한번 점검해봐. 뒤쪽에 있는 게 최정상의 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네. 중산층으로 도약할 때 하고 최정상의 문 앞에서 아비투스는 확실하게 다르지만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최정상의 아비투스만 정리해 본다면 상류층은 우위성을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산, 내가 돈도 있고 명성도 높기 때문에 성과와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일상의 소소한 반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심드렁하게, 느긋하게, 우아하게 움직인다고 해.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는 것. 표범처럼. 그리고 평온함과 확신의 아우라를 가지고 형식과 고상함으로 자신을 구별짓는다고 해. 높은 자본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생각, 자신 있는 행동, 직권적으로 결정하고 복합성에 통달하고 전체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 같은 비행 높이에서 패거리를 뛰어넘는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것이지. 최정상 리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장기적으로 무대 뒤에서 목표를 준비하면서 기회를 노린다고 해. 기회 잡기가 아니고 별을 따려고.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이거나 어떤 야망을 품었거나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글을 냈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조금 화가 났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류청, 중상청, 상류청, 최정상이라고 할 때 나는 하류청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타고난 어떤 사회적 자본 또 경제적 자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나은 위로 상승하는, 위로 도약하는 그런 자세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마음, 그게 어쩌면 심리 자본이고 또한 사회 자본이고 어느 자본도 필요할 수 있겠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날이 되기를
안녕.